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기업 이야기, 사람 이야기, 브랜드 이야기, 바운스 TV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AI가 4차 산업혁명 첨단 산업의 총아인데요. 이 AI가 의료 분야와 접목이 돼서 딥러닝 인공지능을 하는 의료업체 스타트업이 국내에 아주 좋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 루닛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처음 들었다는 것은 상장사가 아니라는 건데, 스타트업이니까. 루닛이라는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루닛은 이제 국내 최초로 네. 그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뭘 하느냐면은 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찾아내는 그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죠. 상당히 잠재 기술력이 네.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죠. 암이라는 게 뭐 치료 과정도 중요합니다만 초기에 그걸 언제 발견하느냐가 이후에 생존 확률에 대단히 큰 영향을 그렇습니다. 미치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을 통해서 암세포를 찾아낸다, 암인자인지를 판명한다. 대단한 건데,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이 회사가 이제 그 딥러닝 인공지능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딥러닝이라는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학습을 시켜서 계속 학습하는 거죠. 네. 성장시키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세돌과 알파고. 네. 그렇죠. 예를 잘 들으셨는데 예. 그 이세돌과 그 알파고를 기억하시면 네.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그 알파고가 이제 많은 그 프로 선수들의 기보를 기보를 네. 학습을 하다 네. 보니까 그 인간을 뛰어넘는 그런 경지까지 지금 올라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루닛의 기술도 그동안 이제 치료를 위해서 진단 과정에서 뭐 엑스레이라든지 CT 뭐 이런 영상 촬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영상 촬영을 이제 데이터화 해가지고 인공지능에 이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A 형태가 나타났을 경우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높다. 그거를 일종의 이제 하나의 지표, 그 징후를 갖다가 이제 바이오마커라고 그러는데, 네. 그 바이오마커를 이제 찾아낸 거죠, 이 루닛에서. 그래서 이제 그 형태를 놓고 보고 인이라고 하죠. 이게 전문의들이 놓치는 그런 부분들을 네. 그 영상 판독을 이제 보조해주면서 그 정확도를 이제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지금 확보하고 있는 거죠, 이 회사가. 네. 그러면 지금 그걸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치로 좀 제시할 수 있나요? 글쎄, 그 회사 측이 밝히는 그 수치는 이렇습니다. 이게 통상 그 전문의들이 이제 폐질환이라든지 유방암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기 진단에서 이제 놓치는 확률이 30% 이상이래요. 네. 앞서도 얘기했듯이 조기 진단의 중요성이 중요한데.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아무리 유능한 전문의들도 실상은 한 30% 정도는 이제 놓친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루닛에서 네. 개발한 시스템을 이제 보조지표로 이제 활용했을 경우에는 네. 정확도를 한 20% 이상 높이고, 지금 폐질환이나 유방암을 갖다가 확인하는 작업은 한 97%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고 하죠. 암 환자들에게나 초기에 진단한다는 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그렇습니다. 얘기고, 그런 스타트업의 선두주자가 한국 기업이라는 게 또 주목이 되는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그 기업이 지금 언제 상장하고 주식을 살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인데, 그러면 결국 기술력인데 매출이나 수익은 어디서 창출할까요? 어쨌든 이 기술을 이제 제품화 시켜서 이용 고객들한테 이제 매출을 확보하는 그런 수단인데, 병원이나 의료기관이나 이런 데서 그렇습니다. 이용을 하겠죠. 이게 루닛이 이제 판매하는 상품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닛 인사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암세포를 발견하는 그런 보조 지표의 기술력, 요거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 이제 루닛 스코프라고 해가지고 암 판결을 받은 사람한테 그동안에 이제 병리학적으로 어떤 약을 썼을 때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그거를 이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 루닛 스코프는 아직 판매는 시작 안 했지만 이제 눈앞에 두고 있죠. 근데 이러한 기술을 인정받아서 지금 서울대 병원에서도 루닛과 지금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실전에 지금 투입한 그런 상황이죠. 스타트업이고 아무래도 공개가 안 돼서 모르는 건 당연하겠습니다만, 루닛이라는 회사의 그런 명칭, 이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루닛이 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딥러닝의 러닝, 네, 러닝. 그 러닝과 이제 유닛 그 두 단어가 이제 결합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러닝이라는 것이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학습 효과를 떼서 이제 판별력이 강화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그 회사를 차리는데 앞으로 우리가 많은 연구 개발 또 공부라는 또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글로벌 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네. 그런 이런 그 패기찬 기업의 가치를 그 회사 이름에 담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암세포를 찾아내는 판명하는 기술이다. 언뜻 생각하기에 의사들이 만들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네, 있는데 그러면 누가 언제 창업한 회사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그 네. 대표를 맡고 있는 서범석 대표는 의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참 창업 과정이 재미있어요. 그 백승욱이라는 네. 현재 그 이사회 의장이 카이스트 출신인데 네. 카이스트 재학 시절에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업을 한번 해보자. 네. 그래서 그 카이스트 그 동문수학하던 그 친구들을 6명과 이제 공동 창업을 하게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공동 창업인데 왜 재밌냐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힙합 동아리에서 그 힙합 활동을 하던 네. 친구들인데 친구들끼리 만나서 그 힙합 활동을 할 때 이제 공연 기획 준비를 하면서 그 서로에 대한 어떤 신뢰와 뭐 어떤 인간성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네. 했겠죠. 그래서 공동 창업자를 찾아 나섰는데 마침 그 힙합 동아리 출신들 중에 그 뜻을 함께하는 그런 친구들과 그 미래에 이제 그 우리가 AI를 활용한 그런 사업을 하자. 그래서 2008년도에 사업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네. 창업은 2013년도에 준비를 했군요. 한 그동안. 5년 동안의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물론 그 당시에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학업도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뭐 그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창업되는 회사입니다. 이 그 카이스트에서 그 생명공학을 그 연구하던 그 친구들인데 결국은 이제 지금 아직 뭐 최종적으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은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갖춘 헬스케어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죠. 예, 루닛이라는 다소 생소한 기업이지만 한국에 이런 스타트업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러운데 다만 이제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 인정받고 경쟁력을 가져야 될 텐데 그런 인정이나 레퍼런스들이 있나요? 네, 이 그 루닛의 그 공동 그 창업자들이 그 외치는 게 있어요. 네. 그 본투비 글로벌. 우리는 국내 시장이 아니라 세계 시장을 겨냥하고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다. 네. 이런 말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 회사의 그 기술력이 어느 정도냐면 그 3대 헬스케어 기업, 세계 3대 헬스케어 기업으로 꼽히는 네. 것이 이제 지멘스하고 필립스 그리고 지 헬스케어인데 네. 지 헬스케어로부터 우리하고 파트너십을 맺자 이런 요청이 와서 실적으로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죠. 네. 그만큼 또 이제 기술력을 인정받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그 다보스 포럼으로 이제 잘 알려진 세계경제 포럼이죠. 그 세계경제 포럼이 네. 이제 그 매년 이제 어떤 그 기업들을 선정을 하는데 올해 그 테크놀로지 파이어넌스 100대 기업이라고 네. 거기를 뽑았는데 네. 그중에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그 루닛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그 시장 조사 기관 그 CB 인사이트라고 있는데 네. CB 인사이트가 이제 선정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근데 뭘 선정을 하냐면 디지털 헬스 150대 기업이라고 네. 그 매년 이제 그 선정 발표를 하는데 작년과 올해 그 2년 연속 그 루닛이 선정이 됐죠. 뭐 국내에서는 처음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네. 아시아에서도 이 150대 기업에 들어간 게 세 개 기업밖에 없어요. 근데 2년 연속 그 선정된 거는 상당히 그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이 있다. 그런 평가를 지금 이런 받고 분야에 있죠. 우리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사실 얼마나 네. 영향력인지 모르겠지만 세계 유수 기관들이 좋은 기업으로 선정을 하고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엔비디아라고 네. 이제 그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그래갖고 네.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된 미국의 그 반도체 회사가 네. 또 주목해 볼 만한 그 인공지능 그 스타트업 업체를 꼽아본 적이 있는데 네. 그 2017년도죠. 3년 전에 이제 그 세계 5대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이제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도 루닛이 이제 선정이 됐고. 엔비디아는 무슨 조사업체도 아닌데 뭐 그런 것도 또 조사를 하는 모양이네요. 네. 투자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럼 자본 유치도 좀 했나요? 네. 자본 유치도 적지 않게 했죠. 네. 이 회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자본금이 3억 3천 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그 2013년도 창업 이래 한 대략 한 600억 원 정도의 네. 투자를 받았죠. 그렇군요. 그러면 벌써 야 이게 인공지능 AI 뭐 암을 잡아내고 딱 벌써 매력적인데 상장을 하게 되면 관심이 있을 것 같고 상장 전에라도 이런 기업을 아시는 분들은 사고 싶어 할 텐데 언뜻 저희가 방송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장외 시장에서 조금씩 소액으로 거래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만 그럼 앞으로의 그 상장 계획 혹은 발전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이 회사가 이제 그 상장과 관련돼서 그 NH 투자증권과 네. 이제 주간증권사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올해 2020년도에 이제 상장을 목표로 그 상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코로나19라든지 네. 그 주변 상황이 이제 뒤따르지 않다 보니까 현재로서 이제 상장이 이제 올해 상장은 좀 불투명한 상황인데 늦어도 내년이면 상장을 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뭐 예측을 좀 해볼 수 있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상장이 이제 늦춰진 것이 오히려 루닛에게는 좀 득이 된 거 아니냐. 왜요?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계 유수의 기관으로부터 높은 기술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다 보니까 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업 가치는 높아진다. 그래서 뭐 상장의 그것도 효과가 뭐 올해보다 내년에 상장했을 경우가 뭐 투자자나 뭐 회사 입장에서도 더 많은 어떤 자금 유치라든지 기업 평가를 그럼 모르는 거죠, 뭐. 지금 뭐, 왜냐면 바이오가 한참 뜰 때 와야 사실 높은 고밸류를 받을 수 있고, 바이오가 확 식었을 때 오면, 야, 또 바이오야,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상장이라는 것이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앞서 지적하신 대로, 뭐, 100% 확신을 갖고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 높은 기술력은 세계적으로 뭐 인정받는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잠재력이 폭발을 하다 보면, 뭐 매출도 뭐 한순간에 그 급성장할 가능성도 좀 있죠. 그래서 그 한국 기업이 또 특히 그 불모지나 다름없는 헬스케어 그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걸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그 AI 의료 업체 루닛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부를 좀 해서 살 수 있으면 장외에서 주식을 좀 사 보는 것도 괜찮고, 장외는 사실 거래가 잘 뭐 호가나 이런 게 형성이 안 되니까요. 만일 이제 상장 준비를 하면서 공모 청약을 한다거나 이런 거 나올 때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루닛이 오는구나. 오늘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투자에 어떤 가이드로 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바운스 TV 오늘은 기업 이야기 루닛을 함께 살펴봤습니다.